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2월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곁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튀르키예 중부의 규모 7.8의 강진과 7.5의 여진 등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2,3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이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질의 여파가 시리아까지 미치면서 두 나라의 희생자 규모가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부상자로 인해 병원 응급실은 모자란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이 파괴적인 지진에 깊이 우려한다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도 도울 준비가 됐다고 지원 의사를 밝혔고 이스라엘도 긴급 지원을 약속했으며 한국 역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주말 동부해안영공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했습니다. 이후 잔해를 수거해 분석하는 작업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찰 풍선을 발견하고 일주일 만에 격추한 것을 두고는 미국 정치권에서 늑장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가주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곳곳에선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지역에서는 팜추리가 쓰러져 차량 여러 대를 덮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새벽 101 프리베이 북쪽 방면 유니버셜 스튜디오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때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미국이 올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착륙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인체 유해 논란이 확산되자 미국 가전업계가 전기 인덕션 제품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LA에서 열린 제65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비욘세가 사관왕에 오르면서 팝 역사상 가장 많은 32개의 그래미상 트로피를 하는 스타가 됐습니다. 한편 그룹 BTS는 그래미 어워즈에서 세 번째 수상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후보에 올랐던 베스트 뮤직 비디오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리고 베스트 탑 듀오 퍼포먼스는 샘 스미스와 킴 페트라스가 수상했습니다. 한국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없었다며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난연대 등의 표현으로 대통령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끌어들였다면서 안철수 후보에게 경고해달라고 당에 요청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토트넘이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해리케인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두고 최근 2연승을 달렸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선발 출전에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AT&T 프로암 골프 대회에서 저스틴 로즈가 15언더파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아마추어 부문에서는 그린베이 패커스의 쿼터백인 애런 로저스가 우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52.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 좋은 오늘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2월 6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저희가 1시간 전에 모닝뉴스 1부 소식을 전할 때 튀르키예 지진으로 사망한 숫자가 1,800명이 넘어섰다라고 했는데 1시간 만에 2,300명이 넘게 숨진 것을 비롯해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옛 터키입니다. 이 튀르키예에서 규모 7.8, 7.5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상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84년 전 튀르키예 역사상 최악의 지진과 동일한 규모의 강력한 지진으로 인해 노후한 건물들이 대거 완파돼 붕괴도 하고 많은 주민이 매몰되면서 사상자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수색과 구조 작업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의 구호 손길도 즉각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어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그 여파가 이웃 시리아까지 미쳐서 현재 두 나라에서 확인된 사망자가 2,3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규모 7.5의 여진도 이어졌고 아직 무너진 건물덤에 갇혀있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굉음과 함께 건물과 땅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이 도시 전체가 암흑천지로 변합니다. 7층 높이의 대형 건물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 방송 중이던 한 게이머가 놀라 대피하는 동영상엔 20초 넘게 지속하던 지진의 위력이 그 공포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현재 시각 6일 새벽 4시 17분쯤 튀르키예 남부 도시 가지안테프 인근 내륙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워낙 위력이 커 인접한 레바논과 키프로스, 이스라엘에서도 진동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튀르키예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강진으로 국경을 맞댄 시리아에서도 이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사고 지역엔 여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이 튀르키예 중부에 규모 7.5에 달하는 여진이 또 발생해 희생자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연입니다. 이 다친 사람들도 수천 명 병원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생존자를 찾으려는 구조 작업이 곳곳에서 진행 중인데 현재 비바람과 또 이 낙후된 건물의 붕괴 위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KBS입니다. 처참한 모습의 건물 잔해 소방대원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생존자를 찾기 위해 힘을 모아 무너진 벽을 들어 올립니다. 드디어 구조된 한 남성.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집니다. 정신을 잃은 아이가 누군가에게 안겨 들어오지만 이미 응급실 침대는 가득 찬 상황. 망연자실 바닥에 앉아 의료진을 기다리는 주민. 고통의 비명이 터져나오는 응급실엔 환자들과 가족들로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응급대원들과 민간인까지 총동원됐지만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큰 소리에 건물 잔해가 무너질 수 있어 구조자와 생존자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역에 따라 눈과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바람마저 강하게 불고 있는 것도 구조에 차질을 빚게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 얼마나 많은 사망자와 생존자가 남아있는지 아직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이 튀르키예 강진으로 현재까지 약 2,3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 기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법인이 지진 발생 지역과 1,000km가량 떨어진 튀르키예의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은 지진 소식이 들려오자 서둘러 현지 법인과 직원 등의 피해 상황을 확인한 가운데 삼성은 현지 협력사가 운영하는 조립 공장도 이스탄불에 있어 피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LG전자도 이스탄불에 판매 법인을 두고 있어 지진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역시 아직 별다른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롯데그룹의 경우에는 롯데케미칼 첨대 소재 사업인 인조 대리석 공장이 튀르키예 서부 이즈미르 부근에 있지만 이 역시 진앙과는 거리가 멀어 지진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약속했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성명을 오늘 오전에 내고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에서 지진으로 커다란 인명 손실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이 비극의 시간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람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전달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유엔은 지진 대응을 돕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팀들이 현장에서 수요를 평가하고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국제사회가 이번 재난의 피해를 겪는 수천 가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들 중 다수는 이미 인도주의적 원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회의에서도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강진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국제사회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파괴적인 지진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개발처와 연방정부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이들을 돕기 위한 대응책을 찾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연합은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팀을 급파하기로 했고 일부 인력은 현지로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레나르치치 인도적 지원 위기관리 담당 유럽연합 집행위원은 트위터를 통해 오늘 오전 튀르키예 지진 발생에 따라 유럽연합의 시민보호 메커니즘을 가동했다며 유럽연합의 긴급 대응 조정센터에서 유럽에서 피해 지역으로 구호팀을 파견하기 위해 현재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루마니아에서 각각 구호팀이 이미 출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레제프 타이티엔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등과 연락했고 나토 동맹들이 지원을 논의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나토 가입 문제를 두고 튀르키예와 갈등을 빚어왔던 스웨덴, 핀란드도 신속히 지원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현지 지원에 나설 의사를 밝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양국 구조대가 튀르키예에서 만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강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애도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교황청 국무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6일 성명을 내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진으로 인한 엄청난 인명 피해 소식을 접한 뒤 깊은 슬픔에 잠겼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지진에 따른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고 구조대원들에게도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지진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과 영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전 세계에서 지진이 많이 그러니까 잦은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은 캘리포니아가 포함된 이 환태평양 조산대입니다. 그런데 이 튀르키예도 세 개의 대륙판이 부딪히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진이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특히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가 낮아서 같은 규모라도 더 큰 피해를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YTN입니다. 지구상에서 지진이 가장 잦은 지역은 환태평양 조산대입니다. 연간 지진의 총 80%가 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내륙에도 못지않은 강진 다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한 튀르키예입니다. 이번 지진을 포함해 최근 24년간 발생한 규모 7.0 안팎의 강진만 모두 5차례. 가장 강한 지진은 이번 지진을 포함해 규모 7.8에 달합니다. 한과 판의 경계에 놓인 튀르키예의 지형적인 여건 때문입니다. 무려 3개의 대륙판, 아프리카판과 아라비아판, 아나톨리아판이 튀르키예에서 만납니다. 이 판들의 충돌로 북부 아나톨리아 단층과 동부 아나톨리아 단층이 만들어져 강진이 잦은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강진은 그동안 지진이 주춤했던 동부 아나톨리아 단층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에너지가 쌓인 뒤 분출해 강도와 피해가 컸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그동안에 큰 지진이 상당 기간 동안에 발생해 오지 않았던 지역에서 발생을 해오면서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오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또 보통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양 지진과 달리 튀르키예 강진의 진원 깊이는 24km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얕은 위치의 지진이 발생해 그 에너지가 지각을 강하게 흔들면서 건물 붕괴 등이 많았던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입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2월 6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남가주 지역 낮 기온이 큰 변화가 찾아오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인 오늘부터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평균 기온을 웃돌기 시작하고 주말을 향해 갈수록 점차 더 높아져서 이번 주 목요일 낮 기온 80도까지 오르는 이상 고온 현상 찾아오겠습니다. 토요일은 70도 내외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고 일요일의 낮 기온은 평균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남가주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를 유지하겠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부분적으로 흐려지고 일요일에는 일부 지역에 이슬비 소식 남아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도, 46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8도, 42도, 해안 지역은 69도, 49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4도, 낮 최고 기온은 51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 전해드립니다. 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210번 이스트와 만나는 지점 세 번째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5 노스 방향 델라모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엔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605번으로 연결되는 지점 두 번째 레인에 큼직한 박스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 방향 605 놀스로 연결되는 지점 세 번째 레인에는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 차량 추돌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숨지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8분경 101 프리웨이 북쪽 방면 이 유니버설 스튜디오 인근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고 여러 대의 차량들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보고했습니다. 오늘 추돌 사고로 차량 안에 타고 있던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응급구조대가 확인했습니다. 숨진 사람에 대한 신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사고 현장 수습과 사고 조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이 지역을 통제하고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101 프리웨이 북쪽 방면 랭커신 블루버드는 전 차선이 폐쇄된 상태로 운행이 불가능해졌고 새벽부터 상당히 차량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졌지만 현재는 이 폐쇄가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영화배우이자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어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요일이었던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브렌트우드 지역의 샌 빈센트 블루버드와 멀링감 애비뉴 부근에서 아놀드 슈왈제네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것입니다. LAPD는 이번 사고가 범죄 사건이 아닌 단순 사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사고 후 곧바로 인근 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됐습니다. LAPD 경찰관은 운전자 상태가 양호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어제 다운타운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1시 50분경 다운타운에서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는데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라고 LAPD는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LA 소방국 응급구조대가 살펴본 결과 여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고 흉기에 찔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흉기에 찔린 여성을 30대로 추정했는데 구체적인 용의자와 범행 동기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약 2시간여 만인 새벽 4시 7분경에는 오가와 월스트리트 부근에서도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동차 안에 있던 한 여성이 총격을 받고 살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살해된 여성은 30, 40대로 추정되고 용의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범행 동기 역시 아직 미궁입니다. LAPD는 총격 살해된 여성이 차량 안에서 총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LAPD는 일단 어제 발생한 두 사건을 별개의 범죄로 보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BTS가 결국 이 그래미 어워드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후보에 올랐던 3개 부문에서 모두 수상에 불발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어제 제65회 그래미 어워즈가 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개최됐고 이날 BTS는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문에 이어서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분에서도 수상이 불발됐습니다. 올해 앨범상 후보로 올랐던 콜드플레이의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를 통해서 후보 자격을 얻었지만 이마저도 수상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그래미상은 아티스트가 원하는 분야의 후보로 제출하면 시상식을 주최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 사이에 1차 비밀 투표와 최종 비밀 투표를 진행해서 최종 수상작을 결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올 7월 이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계획해왔던 캘리포니아주가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사실상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가 이달 말을 기점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관련한 주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종료할 예정인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보류해왔던 학생 대상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의무화를 자연스럽게 해제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2021년 10월 캘리포니아주 전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발표했지만 2022년 4월 주 보건당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를 1년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캘리포니아주의 팬데믹 비상사태도 이달 말이면 종료될 예정에 따라 보건당국은 학생 대상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 전면 도입이 2025년도로 연기된 가운데 1월 현재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은 캘리포니아 주민이 1,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차량 등록국 DMV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현재 1,490만 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서 2월 현재 리얼 아이디 발급 주민은 1,500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되는 것입니다. 2025년 5월 7일부터 국내산 항공기에 탑승하고 안전한 연방시설에 출입하려면 리얼 아이디나 연방정부가 승인한 다른 신분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리얼 아이디를 신청하려면 캘리포니아 주민은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문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로드한 문서를 갖고 DMV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 선거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재선에 도전하지 않을 전망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자리를 노리는 영향력 있는 후보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1992년부터 연방 상원의원을 맡아왔습니다. 올해 89살의 현역 연방 상원 최고령 파인스타인 의원은 임기를 마치는 2024년에는 91세가 됩니다. 때문에 더 이상 의원직에 머물지 않고 은퇴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는데 아직 파인스타인 본인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케이티 포터, 애덤 쉽, 그리고 바바랄리, 로 칸나 사람들이 이런 의원들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혹은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커는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치열한 집안 싸움이 될 연방 상원 선거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제약사들이 올해 연초부터 의약품 가격을 무더기로 인상했습니다. 약값 인상을 제한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응해서 의약품 가격을 올려 중간 마진과 리베이트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물가 부담에 약값 부담까지 소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비영리 단체의 자료를 인용해 미국 내 주요 제약사들이 지난 1월에 모두 983가지 종류에 달하는 의약품 정가를 평균 5.6% 인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RA에 의해서 2026년부터 연방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가 일부 의약품에 대한 약값 협상권을 갖게 되는데 2026년부터 메디케어 매출이 많은 10개 의약품을 선정해서 제약사와 가격 협상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약품 가격 협상 범위는 2029년도에는 60개까지로 확대할 계획이고 2028년도에는 파트비 의약품도 이 협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카고가 이른바 상역도시를 자처하면서 적극 수용한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시카고시 당국은 남부 우드론 지구의 폐교 건물에 최근 남부 국경 도시에서 이송된 불법 입국자 250여 명을 위한 임시 거처를 조성하고 세대 버스를 동원해 첫 입주자 100명을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마을로 진입하는 버스를 가로막으며 결사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시 당국은 애초 지난달 23일부터 이들을 이동시킬 예정이었지만 이송 직전 계획이 알려지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 반발이 일면서 일정이 늦춰진 것입니다. 시카고시는 앞서 남부 국경 도시에서 이송된 불법 입국자 수백 명을 인근 교외 도시들로 분산해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는 텍사스발 망명 신청 이민자들을 수용할 브루클린 크루즈 터미널 센터가 최근 문을 열었지만 일부 망명 신청자들이 이송을 거부하는 등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3성급 호텔인 맨하탄 소재 왓슨 호텔 9호 센터에 머물고 있는 이민자 가운데 독신 성인 남성들을 브루클린 크루즈 터미널 센터로 이전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일부 이민자들이 낙후된 시설과 낮은 도심 접근성 등을 이유로 이송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 화물 물질을 싣고 운행하던 화물열차가 탈선하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교통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9시경 오하이오주 이스트 팔레스타인을 지나던 화물열차가 차축 고장으로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화차 약 50칸이 불길에 휩싸이며 인근 지역이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해당 열차는 일리노이주 메디슨에서 출발해 펜실베니아주 콘웨이로 화물을 운반하던 중이었고 현재까지 보고된 부상자는 없습니다. 다만 불길이 수시간째 잡히지 않아서 복구 작업은 개시하지 못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NTSB는 위험물질을 실은 화차 중 10량만이 탈선했고 이 가운데 5량에 염화 비닐이 실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플라스틱 성형 원료인 염화 비닐은 공기에 노출되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고 간암을 포함한 각종 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이기도 합니다. 마을 주민 약 4,900명 가운데 2,000명 정도가 대피령 대상이고 실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고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정찰 풍선으로 규정한 중국의 무인 비행선 이 풍선을 지난 주말 대서양적으로 나오자마자 바로 격추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파편들을 수습해서 정밀 조사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중국 무인 비행선의 미국 영공 진입 사태와 관련해 미군의 격추 행위를 중국이 강하게 비난하면서 수세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격추한 풍선이 기상 관측 등 과학 연구에 쓰이는 중국의 민간용 비행선으로 기후 등의 영향으로 우발적으로 미국에 진입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측 비행체의 영공 진입이 국제법 위반이자 주권 침해라는 미국 측의 대중국 비판에 맞대응을 한 것입니다. 마오 대변인은 미국 측이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심지어 무력 공격까지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항상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및 공영의 3원칙에 따라 중미 관계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의 스파이 풍선으로 알려진 풍선이 미국 영토에 진입한 지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평화 원칙을 확실히 수호하고 있다라고 밝힌 중국은 이미 미국 영토에 들어오기 전에 보고를 했었어야죠. 이 중국의 스파이 위성은 미국민의 일반인들에 의해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앞서 지난 5일 미군의 비행선 격추에 대해서 명백한 과잉 대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가 동부해안영공에서 격추한 중국 정찰 풍선의 잔해를 수거해 분석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찰 풍선을 발견하고도 일주일 만에 격추한 것을 두고 현재 정치권에서는 늑장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중국 정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수거되는 모습입니다. 바람이 빠진 흰색 풍선이 해군 보트에 실려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머틀 비치에 도착했고 또 다른 보트에서는 상자들이 육지로 옮겨졌습니다. 중국의 정찰 풍선으로 의심되는 비행선이 미 동부 해안 영공에서 스텔스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지 하루 만입니다. 벌써 3대 정도 크기인 풍선의 잔해는 수심이 14m 되는 바다에 반경 11km 범위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정찰 풍선의 영공 침입을 처음 포착하고도 일주일이 지나 격추한 것을 두고 미 의회에서는 넉장 대응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와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공동 성명을 내고 바이든 행정부는 처음엔 너무 우유부단했고 나중에는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도 동부 해안보다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에서 며칠 전 격추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I strongly condemn President Xi's brazen incursion into American airspace, and I commend President Biden's leadership in taking down the Chinese balloon over water to ensure safety for all Americans and maximize the intelligence we gain.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규탄 결의안 채택을 검토하고 있고 상원에서는 오는 9일과 15일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보니까요. 지금 화요일하고 네. 목요일 LA 레이커스 경기가 크립토닷컴 아레나에 있는데 이게 티켓 가격이 정상이 아니에요. 미쳤죠. 가격이 미쳤죠. 네. 그 원인은 아시죠? 네. 설명해 주십시오. 네, 뭐 다 짜고 치는 거지만은 바로 르브론 제임스의 그 기록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사실은 NBA에서 최고의 기록 점수를 낸 사람이 바로 카림 압둘 자바거든요. 카림 압둘 자바 선수 뛰는 모습을 사실 보지를 못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선수 옛날에 이소룡하고 영화에 나왔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카림 압둘 자바가 선수 시절에 38,387점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르브론 제임스가 36점만 더 올리면 NBA 최다 득점을 기록을 세운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티켓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 레이커스 경기가 르브론 제임스가 보통 30점 이상을 대부분 올렸는데 그걸 신경을 썼는지 인디아나 경기에서 26점 그리고 뉴올리언스 페리칸스는 또 27점밖에 못 올렸어요. 그런데 이 대기록이 과연 내일 깨질 것이냐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요. 아무튼 내일은 그쪽 US 쪽으로 가시는 분들 아마 교통 좀 조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대기록이 눈앞에 달려 있다. 역사적인 거죠. 그래서 오클라호마 썬더가 과연 르브론 제임스의 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내일 저녁이면 판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내일이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목요일 경기가 밀워키 벅스가 경기인데 목요일쯤 달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네, 36점이니까 제대로만 한다면 사실 36점 못 이룰 점수는 아닌데 모르죠. 이게 또 내일 저녁이면 결판이 났겠죠. 야, 그러면 목요일날 티켓 산 사람들 배 많이 아프겠네. 그렇죠. 맞아요. 목요일 티켓 보니까 지금 $600예요. 대단합니다. 그렇죠. 최하가 $600인데 이게 또 인터넷에서 띄워가지고 뭐 우리가 말하는 암표가 지금 뭐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고 그래요. 미리 좀 사놓을 걸 그랬어요. 네, 우리도. 네. 자, 이제 이번 주말이면 슈퍼볼이 열립니다. 슈퍼볼 얘기 뭐 엄청나게 쏟아지겠죠? 그렇죠. 뭐 슈퍼볼 얘기는 뭐 너무나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일단 57회 슈퍼볼이 간단히 뭐 다시 말씀드리면 아리조나 카디널스의 홈구장인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돼 있는데 12일 날 이번 일요일 3시 30분이죠. 자, 근데 이제 두 팀의 경기 이제 보니까 지금 뭐 필라델피아는 2018년 슈퍼볼 우승 이후 5년 만에 다시 한번 슈퍼볼 우승에 도전을 하죠. 그래서
과연 필라델피냐 아니면은 2년 만에 다시 슈퍼볼을 무대에 나서게 된 캔자스시티냐라가 지금 대결인데 그 경기도 중요하지만은 형제가 지금 상대팀에 서로 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더욱더 관심이 가는데 캔자스시티의 타이트엔드 트래비스 켈시와 필라델피아의 센터 제이슨 켈시는 형제 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둘 다 모두 소속팀에서 명예전당을 예약해둔 슈퍼스타입니다. 그래서 나란히 슈퍼볼 우승 경험을 가진 두 형제가 켈시 형제가 서로를 꺾고 개인 통상 두 번째 누가 우승 반지를 끼냐가 지금 아주 또 이것이 슈퍼볼에 아주 관심을 끄는 그런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형제간에 참 재밌겠네요. 부모님은 어딜 응원해야 되나요? 이제 방송 용어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 많이 준 아들을 응원하겠죠.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 프로암 대회 지금 3라운드 끝났고 4라운드 이제 오늘 시작이 되죠. 이게 뭐 저희가 헤드라인 할 때 뭐 경기 끝난 것처럼 말씀드려서 좀 저희가 보도 정정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죠. 어제 9홀 끝나고 저스틴 로즈가 일단 15언더파로 경기를 다 못했어요. 해가 빨리 지는 바람. 왜냐하면은 3라운드가 늦어진 날씨 때문에 제대로 못 오는 바람에 4라운드 앞에 먼저 3라운드를 잔여 경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AT&T 프로암이 바로 페블비치 캘리포니아 분들은 많이들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끝마치지 못하고 내일 지금 이제 잔여 경기를 치러지고 있는데요. 현재 성적을 보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아직도 지금 저스틴 로즈가 15언더파로 일단 단독 선두에 나와 있고 2위에 브랜든 토드가 14언더파로 한 타차로 뒤쫓고 있어요. 12번을 13번을 리드했네요. 그리고 데니 메카시, 피터 말라티 등이 이제 두 타 뒤진 3위 그룹인데요. 아직 홀수가 많이 남아 있고 특히 페블비치야 날씨 관계에 굉장히 민감한 코스이기 때문에 누가 우승했다는 결국은 일단 오후 조금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오후가 되면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한국 선수 스코어가 좀 관심이 돼서 들여다봤는데 강성훈이 7언더파 288호 경기는 끝냈습니다만은 아마 순위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28위. 그다음에 김선현도 공동 33위로 경기를 마쳤어요. 그래서 이 대회는요. 프로와 아마추어가 페블비치 골프링크스하고 스파이그라스 그리고 몬트레이 페닌슐라 컨트리 클럽에서 경기를 3라운드까지 갔고요. 나머지 또 이제 마지막 날 페블비치 링크스 코스에서 치르는 방식인데요. 상위 랭크 대부분들이 이게 좀 복잡하다 그래갖고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풋볼스타 에런 로저스가요. 아마추어 부분에서는 1위를 차지하는 그런 또 기염을 통했어요. 그래서 운동 잘하는 사람은 뭘 해도 잘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 관심이 가는 대회가 있죠. 바로 PGA 투어 WM 피닉스 오픈. 이거는 바로 골프 갤러리 해방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50만 명 이상의 갤러리가 참가해서 세계 랭킹 10인에 8명이 출전하는데요. 떠들고 마시고 난리가 나는 그런 경기인데 이번 주에는 아마 TV 관람 아마 재밌을 것이라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네. 예전에 중국이랑 이런 데 사업 많이 하시던 분들이 중국 가는 김에 동남아 가서 골프 치고 온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가격이 저렴해서. 네, 저도 겨울에 이제 가끔 태국 좀 가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명과 암이라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는 싼 맛에 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안 그렇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일단 그린피 10만 원 그린피 이래놓고서는 가면은 별걸 다 붙이더라고요. 공항 미팅 하는데 공항 샌딩 하는데 그리고 이래저래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게 싼 게 비지떡이네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요즘 인기 드라마로다가 카지노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필리핀에서 골프 치는 모습 나오잖아요. 근데요 그게 골프를 빙자해갖고 또 이상하게 돈 꿔주고 도박도 이렇게 시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사실 싼 게 비지떡이고요. 이 해외 원정 골프 동남아 잘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태국은 좀 나은데 무슨 캄보디아니 이런 데 갔다가요. 엄청 고생하고 목이 엄청 뜯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에 가끔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일단 이것도 좀 잘 좀 알아보시고 여기선 그렇게 나오네요. 기사에는 또 한국 분들이 이렇게
리조트 코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잘 계약해서 가면은 나름대로 뭐 즐겁게 쓸 수는 있지만은 옛날같이 싼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골프 정보까지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 둔화 이후 경기 후퇴 가능성에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옐런 장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기 후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신규 일자리 50만 개에 50여 년 만에 실업률이 최저인 상황에서 경기 후퇴가 발생할 가능성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어 인플레이션은 유의미하게 둔화하고 있으며 경제는 여전히 튼튼하다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3일 1월 고용 상황 보고서에서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51만 7천 개 증가하고 실업률은 3.4%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인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가라앉히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순위라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물가는 가라앉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서 군대를 재집결시켜서 대규모 공세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들로부터 받은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주택이 러시아 미사일 공격을 받아 부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하르키우에 있는 대학도 러시아 미사일 공습을 받아 일부 건물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도네츠크 도시 바흐무트에선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흐무트는 동부 돈바스 핵심 거점이어서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흐무트를 중심으로 러시아가 점점 더 많은 병력을 추가해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털어놓았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동부 전선에 예비군 동원용으로 확보한 병력을 추가 투입해 군을 재편하면서 우크라이나 5곳 동시다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현지 시간 5일 서방 국가들로부터 받은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은 22억 달러 규모의 추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패키지를 준비 중이며 지원 대상 중에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150km에 이르는 로켓 시스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2023년 2월 6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